서로 눈 맞춤이 되고 이 사람이 뭐 즐거워하는지 아파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강도 조절을 좀 파트너가 해줄 수 있고, 또 흥분하기 굉장히 용이하죠. 남자의 생식기가 혈류로 구성되어서 강직도를 만들어 주니까 이게 남자가 위아래로 매다 꽂으면 약간 중력 때문에라도 좀 더 충만하기가 쉬우니까 강직도를 유지하기 되게 유리한 자세거든요. 이거 말고 약간 똑똑한 성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체위는 뭐 우리가 맨날 체력이 막 빵빵한 것도 아니고 맨날 이 사람 보고 막 흥분해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것도 아니고인데, 체위는 약간 조미료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맨날 똑같은 체위로 하는 게 아니라 체위만 바꿔도 되게 새로운 사람하고 하는 느낌이 나고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래서 흥분도도 바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팟들을 자극하기에 약간 성기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그런 체위를 좀 적절히 잘 활용하면 느껴지는 포인트가 아예 달라서 더 행복하니까, 체위는 실은 얼마만큼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면 섹스는 체위를 알기 전과 알기 후로 나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정도로 체위는 실제로는 되게 인간으로서 조금 지능적으로 이 관계를 좀 더 즐겨볼게, 좀 더 행복할게, 이 순간은 좀 더 약간 도파민 터져 볼게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양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체위는 가장 흔하게 알려진 게 이제 정상위란 체위가 있어요. 보통은 저희가 4가지 정도를 꼽아 드리는데, 이 정상위라는 체위는 그냥 흔한 그거예요. 관계할 때 여자는 아래에 있고 남자가 위쪽에 있어서 이제 관계를 하는, 섹스를 하는, 피스톤 운동을 하는 그런 건데, 그거는 보통 요거의 장점이 있죠. 서로 눈 맞춤이 되고 이 사람이 뭐 즐거워하는지 뭐 아파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강도 조절을 좀 파트너가 해줄 수 있고, 또 흥분하기 굉장히 용이하죠. 남자의 생식기가 혈류로 구성되어서 강직도를 만들어 주니까 이게 남자가 위아래로 매다 꽂으면 약간 중력 때문에라도 좀 더 충만하기가 쉬우니까 강직도를 유지하기 되게 유리한 자세거든요. 이거 말고 여성 상위 체위가 있어요. 여성 상위는 여자가 말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같은 눈 맞춤은 가능은 하지만 여자가 그 각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강도를 조절하게 돼서 실제로는 속도도 여자가 조절을 하는데, 요거의 단점은 여자분이 이제 체력적 소모가 크죠. 허벅지 운동을 좀 튼튼하게 해주신 분이나 가능한데, 요거는 여자들이 보통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뽑아 봤을 때 내가 오르가즘을 느끼기에 가장 용이한 자세, 체위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압력을 조절하고 각도를 조절하는 것들이 성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서요. 내가 느끼는 자세, 내가 느끼는 스팟 자리를 포커싱을 해가지고 각도를 좀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내가 요 정도 속도일 때랑 뭐 이렇게 느슨하게 갈 때랑 조금 느껴지는 게 다르니까 그걸 조절할 수 있어서 실제로는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느끼기에 가장 용이한 자세기는 하는데, 요건 또 상대방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남자분이 아래 누워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누워있는 채로 얘가 이렇게 서야 되니까 중력을 거스르잖아요. 그래서 요게 약간 강직도를 유지하기에는 되게 건강하신 분이나 좀 가능한, 체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후배위라고 하죠. 동물들이 보통 교미할 때 많이 하는 건데, 여자분이 엎드린 자세에서 남자분이 이제 뒤로 하는 그런 거, 뒤에서 한다고 해서 이제 후배위라는 자세가 있고요. 요거가 보통은 남자들은 되게 흥분을 많이 하는 그런 거예요. 약간 후배위를 통해서 정복력이라든지 지배욕을 느끼면서 약간 남자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의외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요, 여자들의 만족도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여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실은 요 후배의 자세가 남자들이 좀 깊이 삽입하기가 좀 좋아가지고요. 스팟, 저기 A 스팟 공략하기에도 좀 좋은 자세이기도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보기에 여자분들이 많이 흥분을 하니까 와, 그녀가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근데 실제로는 설문조사상에서는 여자들의 만족도는 요건 별로 이렇게 높지는 않았던 애고, 그리고 기승이라고 약간 이거는 에마 부인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타는 자세처럼 약간 올라탄 자세인데 그 채로 이제 뭐 속도도 조절하고 압력도 조절하고 하는 거, 요거는 또 일반적으로도 많이 하니까 올라탄 자세인데 이제 앉아서도 상대방 서로 앉아서 마주 보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분은 눕고 한 분은 올라탄 자세, 이런 것도 좀 일반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좀 많이 친해져야 돼요. 유튜브가 이런 식으로 채널이 열리다 보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분명히 궁금할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차마 진짜 못 물어보세요. 약간 질염으로 오셨을 때도 너무 부끄러워하시면서 아니 내가 진짜 열심히 잘 씻고 그랬는데 뭐 왜 이러지? 그래서 막 아니 성관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막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물어봐요? 그것도
불편해 하시는데. 근데 요즘에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아, 유튜브 보고 왔어요. 유튜브 보니까 네 유튜브엔 주로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너는 물어봐도 되겠다 싶어서 왔어. 이렇게. 진짜 많이 안 물어봐요. 그리고 제 산부인과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막 수다를 떨어요. 그럼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씨, 나한테 왜 자기들 성관계한 얘기 막 이런 거 왜 왔을지 모르겠다고,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한데 섹스한 얘기 왜 해? 막 이러거든. 저는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물어보죠. 약간, 아, 그러면 이런 상태시면 관계할 때 아프지 않았어요? 요렇게 들어가면 요 구조는 요게 넣었을 때 아팠을 것 같은데,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분들도 질문하고 싶긴 싶은데, 오실 때 내가 이게 성감이 잘 안 느껴져 1번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온 김에 진료를 보다가 제가 근데 여기 이랬으면 이거 되게 불편하셨을 텐데 괜찮았어요 하면 그때서 이제 살살살살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카마수트라라는 책은 인도에서, 실은 이게 무슨 우리가 딱 카마수트라 하면은 섹스, 체위 이게 바로 떠오르잖아요. 저도 그게 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실제로 카마수트라는 경전 중에서 되게 많은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렇게 해서 성관계를 하면 부부가 더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친밀도가 높아지고 이러면서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있어. 되게 많은 챕터 중에서 극히 일부가 체위를 좀 설명해서, 요렇게 해봐봐 새로운 재미를 느껴, 요렇게 해봐봐 더 친밀해진다, 요런 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그거가 근데 카마수트라의 그 경전 중에 되게 일부지만 그걸로 유명해졌더라고요. 내연녀를 다스리는 법 이런 것도 나오고요. 뭐 재산 증식하는 법 이런 것도 나오고, 그냥 인도의 그냥 고서예요. 고서인데 그 중에서 진짜 일부가 이런 식으로 체위를 하면 너희들이 좀 더 행복하리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된 것들, 저는 뭐 고서를 산스크리트어를 읽을 줄은 모르니까 그걸 해석해 놓은 본을 봤는데, 와, 이게 책으로 보는데도 되게 자극적이고, 이런 자세들은 나도 할 수 있겠다부터 실제로 이거 나 평소에도 하던 건데 이런 것도 있어서 실생활에도 활용하려면 정말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내용들이 꽤 많아서, 이걸 사서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마 평소에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체위들이 거기서 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맞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교통으로도 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성교통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심부 성교통이랑 표면성 성교통을 이제 호소하시는데, 이제 표면성은 우리가 흔하게 아는 너무 밑에가 말라서요. 뭐 건조감이라든지, 아니면 밑에가 나중에 이제 생리 안 하고 이런 호르몬이 낮아지면서 밑에가 바짝바짝바짝 말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축성 질염 때문에 오는 뭐 그런 건조감으로 인한 성교통이 제일 흔하고요. 외래에서 볼만한 분들은 그분들이 제일 많고, 그리고 또 많이 호소하시는 건 삽입할 때는 아파. 입구가 작으신 분들이 그러죠. 삽입할 때는 아픈데 막상 또 피스 운동을 하고 있으면 아프지 않아, 뭐 이런 분들도 있어서, 표제성은 보통 이제 이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내가 불편해를 보통 표제성이라고 표현해 드리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정말 물리적으로 염증이 좀 있다거나 뭐 아파서라든지 그 건조감 때문에 내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아픈 거랑, 그다음에 약간 과거에 트라우마가 좀 있는 거예요. 약간 이쪽으로. 그래서 막 그런 성관계 자체가 너무 긴장이 되고 막, 그래서 너 못하겠어 막 이런 뭐 심리적인 것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신부 쪽으로 이렇게 관계를 할 때 삽입은 어떻게 저떻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피스톤 운동할 때 저 안쪽에서 배가 아파 막 이런 것 중에서는 뭐 내막증이나 선근증 같은 걸로도 성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그냥 연기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연기를 하는데 연기를 하는 그 와중에 내 연기에 내가 취한다 있잖아요.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더 흥분이 돼서, 실은 연기가 나빠가 아니고요. 연기를 하다 보니까 내 연기에 내가 취해서 내 흥분과 내 숨소리야, 내 신음소리에 내가 더 흥분이 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은 연기가 나쁘다만은 아니고, 감별해서 무엇에 쓰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오르가즘을 진짜 찐으로 느끼게 되면 뭐 심장박동 빨라지고, 이거 내가 손 가쁘게 막 하다 보면은 심장박동도 좀 빨라지고 그러거든요. 피스 운동하고 그러면 숨 차가지고 심장박동 빨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별이 어려운데, 실제로 진짜 오르가즘을 느끼고 나면 이제 좀 식은땀도 좀 나고 땀도 좀 나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훅 꺼지는 게 있어요. 약간 기운이 막 도파민이 끝까지 막 차올라다가 훅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사라락 꺼지는 게 있고, 뭐 숨 찬 거라든지 뭐 약간 뭐 막 눈동자 돌아가는 거라든지 뭐 쉬는 소리 이런 건 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골반 근육 안쪽에서 약간 오르가즘 느끼면 근육 안쪽에 이렇게 막 경련 오듯이 막 근육이 수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건 불수의근이라서 내 의지로 수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 진짜 찐이구나인데 이걸 느끼려면 사이즈가 좀 되셔야 됩니다. 충분히 느껴져서 착 밀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녀의 근육 골반 저근의 수축이 느껴지는데 요런 걸 느끼려면 체력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감별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정말 일타가 있어요. 케겔 운동이에요. 이게 이 하체 쪽에 코어 근육부터 시작해서 이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뭐라는 거야?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표현을 했죠. 자, 대변을 보다가 말고 빨리 나가야 돼. 똥 자르는 느낌이야.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 요게 케겔 운동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요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러면 그냥 뛰시라고 해요. 요즘에 마침 또 다들 뛰잖아요. 이 뛰는 게 이 코어 근육이 강화가 되고 허벅지 근육이 단련이 되기 때문에 성기능 강화에 이거보다 좋은 운동은 없다. 가서 무게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가서 냅다 뛰면 돼요. 뛰세요가 있고요. 실제로 뛰는 게 뭐 다들 여의치 않을 수 있잖아요. 무릎 이슈도 있고요. 뭐 그러면 그때 이제 해드리는 게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 위주로 운동을 하시면 골반 저근은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누운 자세로 무릎을 접히지 않은 채로 다리 들었다 놨다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로짓기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운동들도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이 와중에 이제 여기를 쥐었다가 폈다. 근데 이때 배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를 강화시키려면 실제로는 배에는 힘이 안 들어가는 채로 이 밑에를 그러니까 실은 똥 자르는 느낌이 딱인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것도 어렵다 하셔서 아유 그럼 그냥 뛰세요. 그런 게 있고 영양제도 당연히 많이 물어보죠. 예전에는 막 그의 정력에 좋대 이러면서 막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뭐 마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르기닌이 풍부한 그래서 아르기닌 영양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기력 회복에도 되게 좋지만 필수 아미노산이기도 하지만 이게 특별히 그쪽에 약간 발달을 잘 시켜줘서요. 아르기닌은 뭐 검증되어 있는 애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랑 약간 유사하게 마늘 이러면 알기닌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알긴 성분들 그런 것들이 어쨌든 하체 쪽에 생식력에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저도 이거는 몰랐거든요. 근데 유튜브 찍으면서 어떤 무당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관상을 보시는데 그분이 들어오면 이제 막 이렇게 고객님이 들어오면 막 그런 영상이 보인대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 귓볼이 되게 귓볼이 되게 좁아. 그러면 질이 되게 좁다. 이고 그리고 실제로 뭐 엉덩이에 골이라고 엉덩이 보조개라고 있는데 그런 게 일본 야동 같은 거 보면은 일본 야동 배우들은 다 보조개 수술을 했나 싶을 정도로 그 엉덩이에 보조개 있는 거 혹시 보셨을까요? 그런 것들이 약간 이 사람이 되게 명기겠구나. 밑에가 되게 좁겠구나를 연상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그분의 얘기니까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산부인과 의사가 보기에 왜 쭉쭉빵빵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 그럼 여성 호르몬이 되게 풍부하신 분이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분들 발목이 되게 얇아요. 그분들을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소독도 해드려야 되고 그럼 질경이라는 걸 통해서 밑에를 보게 되면 밑에가 진짜 쫀쫀해요. 약간 이 질경이라는 걸 넣었을 때 이게 힘이 없는 분들이 휙휙 돌아가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벌리는데도 전혀 저항감도 없고. 근데 이 쭉쭉빵빵이신 이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여기도 되게 약간 쫀쫀하고요. 벌리기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호르몬이 되게 워낙 좋다 보니까 아랫도리가 되게 잘 발달하지 않았나. 혈류가 발달하고 그게 재생도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워낙에 이런 느낌이 좋아서 아래쪽이 발달하신 분들은 되게 많이 오시는 것 중에 질염으로 오시면 아우 나는 평생이 분비물이 많고 막 이런 걸 되게 막 불평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이쪽이 아래가 약한가 봐 이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래가 약해서 밑에가 자꾸 질염이 생기시는 게 아니라 아래가 되게 예민하니까 내가 조금만 피곤해도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래가 정말 예민하려면 내가 호르몬이 되게 풍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라
내가 예민한 건 아래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되게 건강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되게 성능 좋은 인디케이터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런 분들은 호르몬이 되게 좋으시니까 실제로 아래쪽도 굉장히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외관으로 딱 그 쭉쭉 빵빵, 몸이 좀 있으신데도 가슴이 막 이러시면, 몸이 있는데도 가슴 없이 그냥 통짜인 분도 되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말고 몸이 있어도 막 가슴이 이만하시고 막 허리도 나름 있으시면서, 또는 뭐 들어왔는데 삐쩍 말랐어. 근데 이 와중에 볼륨이 있어. 내지는 뭐 아니면 발목이 되게 얇아. 요런 거는 저희도 약간 이러면 이분은 여기가 되게 쫀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는 게 있기는 하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건 마치 남자들 손이 크면 생식기가 크다였던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코가 크면 생식기가 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검증된 게 없잖아요. 데이터 중에 손가락 중에 이 검지와 약지의 비율로 생식기의 사이즈를 비교할 수, 이런 게 이제 검증된 게 없잖아요. 약간 여자의 생식기 쪽도 아직 검증된 데이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워낙에 요즘에는 이제 매체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많은 정보를 다 듣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 이거 해주세요라고 오는 것 중에 제일 흔한 거는 소음순 성형 해주세요예요. 이건 마치 쌍꺼풀 수술 같은 거예요. 소음순이 어떤 사람은 까맣고 어떤 사람은 분홍이고 어떤 사람은 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음순 안쪽에 쏙 들어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너덜너덜해요, 걸리적거려요, 뭐 이런 이슈로 소음순 수술 성형해 주세요로 되게 많이 오시고요. 질 성형이 따로 있는데, 질은 안에 이제 원통 같은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 통로를 통해서 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아기가 나오는 그 행위를 통해서 밑에가 쫙 벌어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하니까 요거 자체가 그냥 나름의 질 성형이 되는 거고요. 거기가 늘어지고 났더니 내가 너무 탄력이 떨어진 것 같고 희마리가 없어, 텅 빈 공간이야, 운동장 같아, 이래서 안면 거상해 주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개를 해가지고 탁 붙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쁜이 수술이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질 성형 수술이고요. 그러니까 질 축소 수술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술을 해놨는데 너무 뻑뻑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게 호르몬이 낮아지면서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터주세요라고 오기도 해요. 그런 게 가능하고요. 뭐 애날 때 썩뚝썩뚝 자르고 하는 자리라서 저희가 그거 수술에 대해 이렇게 거부감도 없고 뭐 별로 이렇게 뭐 위험한 수술도 아니고요. 그냥 조심조심 하는데 요거 자체는 겹겹이 켜켜이 해드려야 되는 게 또 스킬 중에 스킬이라 좀 경력 있는 해본 의사들한테 받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뭐 안면 거상 이렇게 착 잘라서 쫙 붙이고, 이거 너무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질도 질축 수술 착착 잘라서 쫙 붙이는 이런 거보다 요즘엔 약간 튜닝을 해드리죠. 약간 공간이 텅 비었네 그러면 이제 뭐 플란트 같은 거 진피 조직 넣어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이 공간을 채운다거나, 아니면 약간 올록블록 엠보싱을 만들어줄게 필러로, 이러면 또 다른 여자랑 하는 느낌이고 새로운 재미가 또 생겨서 그런 식으로 이제 튜닝을 좀 많이 해드리죠. 뭐 마취 같은 것도 안 한 채로 그냥 싹 떨면서 띡띡띡 해드리면 또 그날부터 하세요 해도 되니까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여기다 필러를 넣듯이 밑에도 필러를 넣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굴에 하는 대부분의 시술은 질에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